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오랜만이죠. 그간 이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기는 했는데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저것 책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조금씩 미루게 됐는데요. 그래도 드디어 이렇게 앉아서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지금 여기 많이 쌓여 있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읽은 책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종이책 한 권과 전자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이 책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너무나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피프티 피플이라는 이 제목처럼 무려 50여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을 주 배경으로 하는데 대학병원의 의사나 환자는 물론이고 그 병원의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 혹은 가족 등등 병원 안팎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요. 마치 각자의 삶만을 살아가는 듯한 이들은 사실 저마다의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에피소드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 함께 모이는 어떤 사건 같은 거를 맡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독특한 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50여 명이고 또 이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기 때문에 마치 짧은 단편소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다 읽고 나면 이들의 삶이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 장편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정세랑 작가님은 작가의 말에서 이 이야기를 퍼즐에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가 정말 잘 어울리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누군가의 삶에도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인연이라는 어쩌면 다소 감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단어를 사뭇 진지하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중복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이 사람 지난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라면서 마치 내 친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반가워요. 나 또한 누군가의 삶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언급되고 또 나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일정 부분 채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인연이라는 단어로 이어진 관계이든 아니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생기는 지극히 당연한 물리적 관계이든 어쨌든 누군가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건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노동 현장의 그 실태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현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충원하거나 지원해주지 않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피땀 눈물로 채우는 인력을 갈아놓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 현실이 잘 드러나 있어요. 단지 숭고한 열정이라고 포장할 수만은 없는 노동 현실, 고단한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대 사회에 그리고 특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 이야기나 누가 아픈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 책을 선뜻 집어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읽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꽤 다른 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가슴 뭉클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써주신 정세랑 작가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스라 작가의 심신단련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해엄 출판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고요. 일간 이스라라는 메일링 구독 서비스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 작가님이 연재 노동자로서 매일매일 글 한 편을 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죠. 이 책은 일간 이스라 시즌2에서 연재했던 것 중에
산문만을 모아서 낸 두 번째 산문집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집, 가족과 친구, 일과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고요. 저는 사실 일간 이슬아 구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글을 쓰시는 분일지, 그리고 이분의 메일링 구독 서비스는 어떤 방식일지, 연재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지. 근데 드디어 메일을 통해서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의 형태로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글감을 찾아서 글을 쓰고 메일을 보내는 데에는 분명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감이 매일매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점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제 눈에는 이슬아 작가님이 마치 몸이 한 5개쯤 되거나 혹은 혼자서 하루를 72시간으로 사는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저도 제가 쓴 글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글 쓰는 프리랜서가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저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물론 이분이 일을 하고 차츰차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걸 보면서 나라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분명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고 싶다.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다. 남들에게 내 글을 선보이고 내 글을 팔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어들이 돈, 글쓰기, 그리고 프리랜서예요. 셋 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어져 있는 키워드들이고 그런 면에서 딱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읽게 된 그런 책이었고요.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건 물론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너무나 절실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무언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노트북을 펴놓고 글을 쓰는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글을 어떤 방식으로 유통시켜서 독자에게 선보일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고 내 글과 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그려놔야 그 미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슬아 작가님의 이 책은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일상의 모습, 그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간 이슬아 수필집이란 깨끗한 존경도 사서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일간 이슬아 2020년 봄호 구독자 모집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물론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김성중 작가의 개그맨이라는 소설집이고요.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 김성중 작가님의 그 국경시장을 읽었잖아요.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그맨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작가님의 첫 소설집이고요. 이 책 안에는 작가님의 등단작인 내 의자를 돌려주세요를 포함해서 총 9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금 허공의 아이들, 그림자, 개그맨 이렇게 총 3편을 읽은 상태이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집을 읽을 때 첫 소설이 좋으면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애정과 호감도가 이렇게 급상승해서 다음 소설들을 읽을 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좀 더 그 작품의 매력, 인상 깊은 부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읽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다음 작품들을 읽을 때도 좋은 점들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첫 소설 허공의 아이들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증발해버리고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집들이 허공에 뜨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공포가 엄습하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섬세하게 그려지는 두 인물의 감정과 대화, 행동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읽은 그림자라는 소설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뒤섞여서 뒤죽박죽된 상황을 담고 있는데 학생의 몸 뒤에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의 그림자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몸에 강아지의 그림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정말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데 더 극단적이고 격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표제작인 개그맨이라는 소설은 한때 개그맨과 사랑을 했던 여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세 소설 모두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고요. 그래서 남은 6편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기발한 상상력과 환상이 결합된 이야기를 읽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이고요. 물론 뭐 환상의 요소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독서이고 얼른 완독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 에르노 작가의 부끄러움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비체입니다. 학교가 개강을 드디어 했어요. 근데 제가 하필 당장 다음 주부터 발제를 맡아서 이 책을 읽고 이제 발제문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주부터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책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책의 뒤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어느 일요일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부끄러움에 관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원체험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기억에 각인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 맞게 이 책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고요. 아니에르노 작가님의 작품은 사실 이번에 처음 읽게 되는 건데요. 이분은 자전적 글쓰기로 특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 부끄러움이라는 책은 자전적 글쓰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거부하고 이렇게 밀어붙인 그런 책이라고 해요. 이 자전적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저 자신도 때로는 뭐 자전적 글쓰기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쓰지만 쓸 때마다 어떤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설이라는 글의 특성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선이라는 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선이 과연 유효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편의상 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요즘 그런 생각들을 뭐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발제를 끝내야 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이 책 아직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리고 내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4월 말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 책을 되도록이면 좀 적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전자책이 있는 책이라면 전자책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2권의 책을 보여드릴 건데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점에 가서 사온 책들이거든요. 유튜브 다다킴 채널의 다다님이랑 홍대 입구 쪽에 있는 서점 리스본이라는 독립책방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 가서 사온 책들입니다. 하나는 백수린 작가님의 수상작이 실린 2020년 제65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라는 책이고요.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강명 작가님의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원래 이 책은 사실 사려고 계획을 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책을 사려고 했는데 그 책이 조만간 전자책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그럼 무슨 책을 살까 하고 구경을 하다가 마침 전날인가 전전날인가에 백수린 작가님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다다님이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사게 됐습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수상작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가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정과 욕망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 소설 이외에도 수상 후보작으로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라인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원래 무슨 문학상 수상소설집 이런 거를 자주는 안 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왠지 매년 사서 모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문학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심을 해서 사는 편인데 이 책은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2020년 샀으니까 이제 2021년이랑 2022년이랑 2023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기로 하고 네, 아무튼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서점 리스본에 가서 산 또 한 권의 책, 이 책입니다.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이 앞에도 쓰여있다시피 문학상과 공채는 어떻게 좌절의 시스템이 되었나. 사실 앞에 문학상 수상소설집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문구를 읽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장강명 작가님의 첫 르포르타주라고 하고요. 문학 공모전이나 등단제도 이런 것과 회사의 입사 공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신 책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기가 좀 무서워서 그래서 안 사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등단이라는 쉽게 말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아직 등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미완성의 상태이다. 아직은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나에게 필히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쓰기와 프리랜서, 돈, 커리어 이런 것에 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뭘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거를 정면 돌파를 하든 혹은 새로운 길을 만들든 할 테니까. 그리고 저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사기로 결심을 하고 사실은 알라딘 장바구니에 먼저 넣어놨었는데 마침 그 서점에 있길래 사왔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수상소설집을 소개를 하고 이 책을 바로 소개를 하는 게 좀 얄궂은 일이 되어버렸는데 두 책을 동시에 사게 된 것에는 아무런 어떤 이유의 연관성이나 이런 게 없고요. 이 책은 그야말로 작가님들의 작품이 읽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책은 그와는 별개로 저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주제니까 그래서 네, 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만에 요즘 책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학이 더 미뤄진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얼마 동안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대체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근무 형태가 바뀐 분들도 계실 거고, 다들 계신 자리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행복을 찾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분명 좋은 친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